이게 정말로 이 대표와 윤 후보의 갈등이 어떤 근원적인 철학 차이나 아니면 이 대표가 제기해왔던 문제점들이 해결됐다라는 진정성 있는 봉합이냐, 아니면 이 대표가 자리가 날아갈 것 같은 위기에 몰리자 몸을 낮췄기 때문에 이루어진 봉합이냐. 이재명 기자는 후자 쪽일 거다라는 이재명 기자 개인 의견을 줬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어제 의총에서의 발언들이 정말로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고성 충돌, 일단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총 직전의 모습을 좀 보면요. 당대표 모욕하고 욕지거리 해대고 휴대폰 포렌식 하자고 한 사람 전략부총장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고 있었다. 독대 때 말하지 않았느냐. 내게 당무 우선권인데 왜 요청을 안 들어주냐. 이러면 울산합이 깨진 것이다. 라고 충돌을 빚었다는 거예요. 비공개 회의에서.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갈등 봉합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결별 수순으로 가겠구나.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내 도장 찍힌 임명장 안 나갈 거다 라고까지 이 대표가 얘기를 했고, 대표 의견 개진 기회 드렸으니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윤 후보는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후에 의총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우리 당 안에 사이코패스 양 땡땡땡이 있다.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생떼를 부린다. 오만방자하다. 104명 의원 중에 대다수 의원들이 이준석 사퇴를 촉구했고 탄핵 직전까지 의총에서 험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의총에서 이 발언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아요. PD님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김영주 의원님, 의총에서 국회의원 소속 의원의 대다수가 당대표의 탄핵의 취지에 동의를 하며 이런 험한 말들이 나온다는 건 정말로 어제 분위기가 이준석 당대표 탄핵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까? 사실은 오전에는 거의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의 기강된 부분인데 예.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되면서 이준석 대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기회는 한번 주자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그게 대표가 그게 하답을 해서 만약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이렇게 실제로 후보가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격양된 모습을 보이면서 결의안 채택으로 가는 탄핵 결의안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 당규상. 사실은 의총회 결과 단순히 결의했을 뿐이지 그 결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당헌 당규에 있는 말하자면 어떤 그 탄핵이라는 용어는 없잖아요. 국민의힘 그 당규 안에. 하지만 만약에 의총에서 결의가 된다면 이 대표는 굉장히 사퇴와 이제 거취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받았겠군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부분도 받았을 것이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어쨌든 어렵게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와의 봉합은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남은 문제는 뭐냐면 수많이 의총에서 이준석 대표를 규탄했던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당내에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불만을 노정시켜 놓았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 예를 들면 실제로 후보 자체가 이준석 대표의 관계에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빨리 받아들여서 껴안아서 어제 저녁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제 저녁에도 할 수 있었는 건데, 아침에 출근 인사까지 하면서 그건 아니고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30분 해동하고 다 잘 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낮에 그러면 굉장히 그 이준석 대표를 후보 측에서는, 소위 윤핵관 쪽에서는 몰아낼 듯 했으니까 여러 의원들이 그게 장난을 쳐준 거 아닙니까? 그 같이 장난을 쳐주는 의원들은 지금 이제 와서 장단을 맞춰줬다. 예, 어떠라는 건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순간부터, 지난번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안철수라는 후보 단일화 논의가 할 수밖에 없는 논의로 가는데, 이제부터 관리해야 될 것은 당내 의원들이 얼마나 윤 후보를 따를 수 있느냐, 리더십의 어떤 문제 시험장에 왔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노정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쫓아낼 듯이 해서 쫓아낸다는 기강된 분위기를 했는데, 어느덧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아버리면 그렇게 격양된 모습을 한 의원들은 도대체 뭐냐. 탄핵을 할 거면 탄핵의 강을 건너든가, 아니면 그 전에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후보가 껴왔든가, 네.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다 놓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 인사할 것 같으면 아라리 기자들 질문을 의도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저보고 연설 문제 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이 길로 내 이준석 대표 만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방에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저렇게 험한 말 나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앙금들이 의원들이 남지 않겠느냐. 지금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뛰어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과거에 민주당에 있었던 후단협과 같은 그런 조직이 만들 수 있고 저런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남긴 어제의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예. 갈등 봉합은 바람직했지만 그 과정에서의 좀 의아한 아쉬움들이 있었다는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 지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길래 갈등이 봉합됐을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이준석 당대표의 태도가 의원들의 반발로 탄핵 직전까지 몰리자 이준석 당대표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 요거 한 가지만큼은 분명한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의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필요에 따라서 사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누가? 권성동 총장이. 본인은 필요에 따라서. 뭐야? 그건 입장 표명도 아니고 뭐예요? 그건? 대적이 정상적이라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본인들이 뭔데 여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제가 무슨 뭐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고요.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연수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랬던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들,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성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표현들이 굉장히 험악해지자 이 대표가 어제 의총장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사뭇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이준석의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란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서운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많은 질책을 가해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못한 게 뭡니까? 선거 승리를 가겠다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모을 수 있으면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오늘 꼭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의 어떤 달라진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합이 돼서 정말로 다행이긴 한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준석 대표의 이 태도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했다라는 거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 없고 선대위에 복귀 안 하겠다가 이 직전까지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였어요. 의원들 향해서 자기들이 뭔데? 라는 불만 사항을 거침없이 얘기했었던 태도였는데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복귀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의원님들의 지정해주는 어떤 자리도 당장 복귀하겠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이 대표가 마음을 고쳐먹었을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일단 달라진 것 같긴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진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원래 저런 사람 앞뒤가 안 맞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의원님들이 국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달라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보고 착하대요. 예. 그러면서 야 변호사가 착하면 안 된다. 변호사는 싸나와야 된다. 이렇게 충고도 많이 제가 새겨 듣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보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뭐 죄송합니다. 뭐 양아치, 뭐 사이코 이렇게 막 욕을 갖다가 하다가 이준석 대표 제가 어제 그 연설을 저도 한 15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연설에 감명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180도 바뀌었잖아요. 제가 참 저분들은 진짜로 보살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윤석열 다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윤석열 다움이 뭐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있습니다. 뭘 기대를 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공정하고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 필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상식.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으로만 이 나라가 굴러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그러면 지지해 주겠다. 이게 윤석열에 대한 기대인데 과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금 뭐 최근 뭐 열흘 뭐 일주일 그동안의 일들이 상식적인 것이었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아니 당무선권 가지고 오전인지 뭐 몇 시인지 이렇게 막 싸우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엄지척하면서 같이 평택 내려가고 이런 게 상식적인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요 탁현민 씨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쇼도 그야말로 생쇼 아닙니까? 탁현민 쇼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측면이라도 있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드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제 그걸 딱 보면서 어떤 그 느낌이 들었냐면 아, 내가 후진 영화 한 편 봤다.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후져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진짜 극장 가가지고 내 돈 내고 내 시간 써가지고 정말 후진 영화를 갖다가 봤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자 정혁준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갈등이 어떻게 봉합됐다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정혁준 변호사님께서 발언과 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혁준 변호사의 의견은 이게 좀 뭔가 이상했다. 이준석 대표의 갑작스런 어떤 태도 변화, 사실은 외부 환경 요인이 변화가 없었고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본인의 당대표 탄핵의 위협이 고조되자 이 대표가 몸을 낮췄다라는 게 이제 정혁준 변호사님의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김병민 대변인. 예. 전 과정을 어제 현장에서 봤으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 의견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궁금한 거 하나는 의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 예. 그러자 이 대표가 자세를 낮췄다는 것. 그리고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등장을 해서 수습을 했다라는 것. 이 세 단계 절차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왜 수습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어제 한 장면만을 두고 우리는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근데 어제 그 하루 전날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많은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에 대한 전면 해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측근 그룹들을 전부 이선으로 후퇴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국민들 앞에서 함께 나설 수 있는 선거운동의 변화 과정들까지 윤석열 후보 스스로 변하기로 노력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의 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크게 호응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어제 오전에 큰 갈등이 노정됐던 건 사무총장과 부총장에 대한 임명 과정이었던 건데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요청하고 요구했던 것이 선대위의 획기적인 변화였던가 아니면 사무총장과 조직 인선에 대한 대표의 권한 강화였던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의원들이 다 바라보게 되면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선거를 이끌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에 의총에서 대표에 대한 강한 압박들이 있었던 거고 예. 사실 이 내용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누구의 탓이다, 누구의 책임이다를 욕하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국민의힘 전체가 정권 교체된 의지가 있는 것인가 따끔한 질타를 주실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막다른 길에 놓여져 있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우리 모두 원팀 정심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의원총회 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앞서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은 그렇게 성토했던 모습들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무엇보다 나에 대한 희생과 헌신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는 대의에 모두 함께 힘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 지켜보시면서 짜증난다, 불편하다, 불쾌하다 생각 드시는 국민 여러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60여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두 번 다시 이런 일 보여드리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마음은 처음부터 이 대표를 끌어안으려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였고
이게 갑자기 뒤바뀐 게 아니라 물밑에서 의원들을 향한 설득의 과정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있었고 그게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바로 이 대표와의 어떤 갈등 봉합까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라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배경 설명이었습니다.